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어떤 기업을 살펴볼지 오늘은 또 뭐 주신 기업을 보니까 좀 의외였어요. Y2 솔루션을 주셨는데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네네.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오늘 요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 회사가 2019년 8월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그 미국의 그 비영리 연구기관이랑 같이 그 합작 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업이 바이오 기업인데 이 바이오 기업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황반변성 치료제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투자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름은 룩사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룩사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비영리 연구기관이랑 같이 합작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합작법인이 그 합작법인 이전에 그 비영리 연구기관은 어딘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NSCI라는 기관인데요. 미국의 최초 신경줄기세포 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셀리 템플 박사가 설립한 거고요.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셀리 박사가 연구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룩사의 그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책임 연구자로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Y2 솔루션 우리가 알기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뭐 부품 뭐 이런 소재 업체인데 새로운 사업에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SCI랑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룩사 바이오 테크놀로지, 룩사를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 기업들이 그러면 이 Y2 솔루션이 어떤 사업 분야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황반변성 치료제 일단 황반변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성이 있고 습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건성.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들을 보면은 룩사를 포함해서 총 3곳이 있습니다. 그 리니지, 리제너러티브 패치, 테라퓨틱스 이렇게 이제 나머지 2곳인데요. 그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빅파마 눈에 들어서 2021년 12월에 로슈랑 약 9천억 원 규모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의 임상 개발은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이 임상 시험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 거라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질환은 아니잖아요, 암처럼. 그런데 이게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인성 질환인 건성 황반변성을 앓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좀 많이 발병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안과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줄기세포 기반의 그 노인성 질환에 조금씩 뛰어들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사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된 만큼 아직 좀 초기 임상 단계고요. 지금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 이 증상을 지연시키는 개념의 치료제는 있지만 이 황반변성에 걸렸을 때 다시 시력을 옛날로 돌려주는 근본적 개념의 치료제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룩사나 리니지나 리제너러티브 같은 경우는 이 근본적 시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임상 1상, 2A상, 뭐 또는 2B상 이렇게 좀 초기 단계 임상이고요. 가장 임상 시험 속도가 빠른 곳은 로슈 제넨텍이 하고 있는 그 리니지의 이제 치료제 현재 임상 2B상 단계로 이제 사실상 후발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 개의 세포 치료제
룩사는 이제 다 세포 치료제인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룩사 같은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 그러니까 시신 그 죽은 사람의 안구에서 이제 그 세포를 적출을 하는 형식이고 네. 리니지랑 리제너러티브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마지막에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만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면 임상을 다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Y2 솔루션이 그러면 룩사를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법인을 그렇죠.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룩사의 기술력이 실제로 이런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데이터를 보면 네네. 룩사의 데이터가 가장 우수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군, 푸어 비전 이 환자군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시력 개선 폭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네. 글자를 훨씬 더 환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 22자를 더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22자를 더 읽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게 무슨 의미죠? 1년 동안 읽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자가 더 많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선의 시력의 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가요? 네, 활자를 많이 읽는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 이제 시력 측정표로 사용되는 걸 보면은 5글자가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나와 네. 있는데요. 이거를 한 줄 이상만 읽어도 이게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줄을 넘어서 이제 22자면 거의 4줄 이상을 읽어낸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있었다.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룩사가 어쨌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일단은 이 임상 데이터를 보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회사, 나머지 두 회사와의 차이? 뭐 이런 거 다른 쪽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나요? 네, 리니지 같은 네네. 경우는 제넨텍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저시력 환자군에서는 네. 유의미한 시력 개선이 아예 없었고요. 아. 그리고 비교적 시력이 덜 나쁜 네. 그 배럴 비전 환자군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시력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 시력 개선 폭이 룩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룩사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압도적 임상 결과를 내지 못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리제너러티브의 경우 총 16명 임상 환자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단 4명만 네. 6자에서 13자를 더 읽었다. 그러니까 16명 모두한테 그 임상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어야 됐는데 딱 네 4명한테만 효과가 있어. 비율이 나머지 높진 않네요. 12명은 시력 개선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할 거는 룩사의 임상 시험 참여 대상자 수가 8명으로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리제너러티브 16명, 리니지가 1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니지가 10명 환자를 더 한 겁니다. 룩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 모수 자체의 규모는 조금 다르니까 뭐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데이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숫자가 데이터가 나왔으면 뭐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나 시장에서도 주목을 조금 하고 있나요?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이게 이제 룩사는 바이오지만 와이트 네. 솔루션은 산업용 부품 그쵸, 회사이고 지금 현재 회사의 어떤 사업 범위를 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로봇 회사를 한 곳 인수를 하려고 이 회사가 CV를 발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되게 단시간에 오버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한 150억 원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네. 그런데 그 투자 기업들한테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참여를 결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와이트 솔루션이 보유한 그 룩사의 그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공신력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일단 이제 50% 지분을 보유한 룩사로 인해서 이제 현재 주력 사업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Y2 솔루션이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도 뭐 사업을 뭐 막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이 황반변성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사실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나 제약 네. 바이오 쪽에 이런 걸 개발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또 이 습식 황반변성은 좀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뭐 환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개발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습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국내 큐라클도 그렇고 이제 이미 치료제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알려졌지만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질환자가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기대 수명이 늘면서 빅파마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 황반변성 환자의 90%가 건성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 30%가 습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환자 수가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로 건성이 많은데도 이제 개발이 잘 안 됐던 건 말씀드렸듯이 환자 수도 적지만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뭐 때문에 이 건성이 오는 건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게 좀 개발이 약간 주춤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이제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네네.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황반변성 치료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한 2031년에는 30조 원 규모로 이 시장이 확대될 거고요. 그래서 고령층 인구가 이제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겪는 질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이 늘어나는 분야, 질병 이런 걸 치료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제 빅파마들도 이제 관심 들이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안과 질환에 투자를 요즘 계속 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로슈가 이제 앞서 2022년 네네. 일찌감치 이 리니지 거를 인수를 한 것 외에도 머크가 지난 2023년에 한 4조 2,500억 원에 아이바이오의 황반변성 그 후보 물질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황반변성이나 안과 질환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노바티스도 황반변성 치료 효과를 높이는 포지마토프를 치료제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룩사의 경우 기업 가치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룩사한테서 이제 들은 바로는 네. 최근에 한 글로벌 투자 기관이 밸류를 한 3억 달러 정도 된다. 3억 룩사에. 달러? 네.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룩사 쪽 이 Y2 솔루션 이야기 나눠볼게. 뭐 지금 이제 합작법인 설립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판매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임상 초기 단계라서 좀 이른 이야기긴 한데 일단 Y2 솔루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임상 1상, 2A상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FDA의 심사 제도 중에 하나가 알맷이라고 그 첨단 재생의학 그 치료제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카테고리? 네네네. 그 선정을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맷에 선정이 되면 임상 2상까지만 맞춰도
즉시 상용화 신청 그래요? NDA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알맷 지정이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받았습니다.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임상 1, 2A 이상이 올해 마치고 뭐 빠르면 내년에 2 비상까지 간다고 했으면 네, 그 다음에 NDA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알맷 지정이 막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기 임상에서 잠재적 효과를 입증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지정이 되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지원도 FDA가 해주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Y2 솔루션 저희가 또 뭐 한동안은 잘 안 보던 종목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한번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이번 주말에 또 바이오 USA,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미국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또 관전 포인트들, 여기에서 또 뭔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최근에 약간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간 못 가고 있어서 오늘 이번에는 뭘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핫해온 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네네, 비만 그리고 치료제. ADC 이 두 개가 좀 메인 관전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그 지금 70여 개 국가가 참석을 하고요,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많은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제형 개발이 요즘 한창 불붙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이에 따른 뭐 라이센스 딜 협상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필두로 지금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임상 효능, 그다음에 편의성, 그리고 복약, 제형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빅딜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한미약품이 이제 좀 앞서고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네. 그 후발 주자긴 하잖아요. 빅파마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지속 효과 그리고 제형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오 USA에 앞두고 한미약품도 어쨌든 뭐 참여를 하니까 뭐 주말 사이에 그런 보도들도 좀 나오던데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보다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좀 지금 만들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저도 살짝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줄지 봐야 되겠고 ADC 이쪽도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ADC 잘 아시다시피 항체랑 세포 동성 약물을 결합한 그 유도 미사일로도 비유되는 항암제이죠. 부작용이 적고 지금 고효능인 만큼 지금 연구 개발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해 12월부터 ADC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아예 ADC 신약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차세대 ADC 신약 CTP70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뭐 ADC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외에 뭐 기술 순출 성과로 주목받은 알테오젠도 이제 바이오 그렇죠. USA에 참석을 하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톱 10 안에 드는 자동 주사기 제조 기업이랑 최근에 이제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바이오 USA에서 만나서 좀 더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행사에서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 뭐 기업들 참여하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적 분할 이야기도 막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어떤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조하고 홍보하고 할까요? 네. 그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는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꾸려서 이제 참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초2배 이 전시장을 세팅을 했다고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삼성바이오가 그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 생산 경쟁력을 이제 홍보하고 또 신규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LED
월 같은 이제 네. 좀 최첨단 그 홍보 전시물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어필을 할 거고 또 새로 론칭한 ADC 서비스와 같이 그 위탁 생산 개발 네. 그런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비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이 지금 2년 연속 그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적 수혜를 좀 입고 있는데 이런 기세를 몰아서 좀 더 홍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ADC 기술 개발하고 있는 쪽 이런 종목들 미리 한번 잘 선점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제약바이오 쪽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